사라는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고층 빌딩과 네온 사인,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한강의 야경. 그녀의 눈은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그 다음에 찾아왔다. 명동역에서 내린 사라는 갑작스러운 생리적 신호에 당황했다. 유럽에서, 호주에서 그녀가 배운 것은 하나였다. 급할 때는 동전을 준비하라. 공중화장실 문 앞에는 언제나 50센트짜리 동전을 받는 기계가 있었고, 때로는 1유로를 내야 했다. 심지어 맥도날드 화장실조차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그녀는 서둘러 가방을 뒤졌다. 한국 돈으로 바꾼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 이걸로 충분할까? 하지만 지하철역 화장실 앞에 선 순간 그녀는 멈췄다. 아무것도 없었다. 동전 투입구도 요금 안내판도 심지어 경비원조차 없었다. 그저 깨끗하게 빛나는 타일, 바닥과 은은한 비누 향기만이 그녀를 맞이했다. 사라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자동으로 열리는 비데, 깔끔하게 정돈된 휴지, 그리고 손 씻는 곳 옆에 놓인 핸드크림까지. 이게 공짜라고? 그녀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다. 혹시 숨겨진 카메라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나중에 청구서가 날아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드나들었고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라는 그날 하루 동안 세 곳의 공중화장실을 더 이용했다. 공원, 쇼핑몰, 그리고 카페 밀집 지역의 공용 화장실까지. 모두 똑같았다. 깨끗하고 무료였으며 당연하다는 듯 존재했다. 저녁, 호스텔로 돌아온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일기장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한국에서는 사람의 기본적인 편의를 돈으로 팔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다. 이건 배려다. 출국 전 사라의 한국인 친구는 이렇게 말했었다. 한국어 못해도 괜찮아. 어차피 아무도 너한테 말 안 걸 거야. 한국 사람들 좀 차가워. 사라는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번역기 앱을 3개나 깔았고 미리 필요한 문장들을 메모해뒀다. 화장실 어디예요? 이거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광장시장에 도착한 순간 그 모든 준비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아가씨, 아가씨. 한 할머니가 손짓하며 그녀를 불렀다. 사라는 겁을 먹고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웃고 있었다. 그리고 김밥 한 줄을 내밀었다. 먹어봐. 맛있어. 사라는 당황했다. 번역기를 꺼내려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그녀의 손에 김밥을 쥐어줬다. 돈을 내려 하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아니야. 그냥 먹어. 사라는 그 자리에 서서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함. 그녀는 감사합니다를 3번이나 반복해 말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가게로 돌아갔다. 그게 시작이었다. 남산공원에서는 한 아저씨가 과자 봉지를 건넸다. 외국인이지? 이거 먹어봐. 한강공원에서는 옆에 앉은 대학생이 자기가 먹던 떡볶이를 나눠줬다. 한국 처음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사라는 매번 당황했다. 그녀가 아는 세상에서 낯선 사람은 경계의 대상이었다. 특히 외국인이라면 더더욱.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그녀가 한국어를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말을 걸었다. 제스처로, 미소로, 때로는 서툰 영어 단어 몇 개로. 어느 날 저녁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메뉴판을 붙들고 고민하던 사라에게 옆 테이블의 여성이 다가왔다. What do you want? I can help. 그녀는 사라가 가리킨 메뉴를 보고 직원에게 주문까지 해줬다. 그리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다 말고 이렇게 덧붙였다. Welcome to Korea. Enjoy your time here. 사라는 그날 밤 호스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났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그저 뭔가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을 먼저 건넨다. 이건 친절을 넘어선 무언가였다. 이건 인간에 대한 신뢰였다.
부산행 KTX를 탄 사라는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다. 터널을 지나고 산을 넘고 바다가 보였다. 그리고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이 나라와 사랑에 빠져 있었다. 친구와 함께 해운대를 구경하고 자갈치 시장에서 회를 먹고 감천문화마을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다. 버스는 한산했다. 사라와 친구는 뒷좌석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며 웃고 떠들었다. 그리고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내렸다. 하지만 버스가 출발하고 10초쯤 지났을 때 친구가 비명을 질렀다. 내 가방. 검은색 백팩. 그 안에는 여권과 지갑, 그리고 친구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사라는 친구의 손을 잡고 달렸다. 버스는 이미 50m쯤 앞서가고 있었다. 그들은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스타프. 플리즈 스타프. 그 순간 버스가 멈췄다. 사라는 믿을 수 없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그들을 봤을까? 아니면 다른 승객이 알려줬을까?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버스가 다시 문을 열어줬다는 사실이었다. 친구는 헐레벌떡 뛰어올라 가방을 찾았다. 그리고 기사님께 연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조심히 가요. 버스가 떠나고 사라와 친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친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런 거 한국 아니면 없어.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시드니에서 버스를 놓쳤던 기억을 떠올렸다. 10m 앞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었지만 기사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런던에서는 친구가 가방을 두고 내렸을 때 기사가 이렇게 말했었다. 다음 정류장에서 찾으세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다. 이 나라의 친절은 매뉴얼이 아니었다. 이건 습관이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었다. 서울로 돌아온 사라는 홍대 거리를 걸었다. 화려한 간판과 거리 공연 그리고 젊은이들로 가득한 그곳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했다. 그녀는 한 빈티지 의류 매장에 들어갔다. 진열된 옷들은 독특했다. 90년대 감성의 데님 재킷, 오버사이즈 티셔츠, 그리고 레트로 패턴의 원피스까지. 사라는 연두색 카디건을 집어들었다.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그녀는 서툰 한국어로 물었다. 점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노 피팅. 사리. 왜요? 점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핸드폰 번역기를 꺼냈다. Because of COVID-19. We keep this rule for safety. 사라는 이해했다. 팬데믹은 끝났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카디건을 다시 걸어두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케이, I understand. 밖으로 나온 사라는 웃었다. 불편했다. 입어보지 못한 옷을 사는 건 모험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해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개인의 편의보다 집단의 안전을 우선시했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들이 서로를 지키려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저녁 사라는 또 다른 불편함을 마주했다. 어느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 계단만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그녀는 괜찮았지만 만약 휠체어를 탄 사람이라면, 노약자라면, 다음 날 그녀는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경사로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 옆 건물에는 여전히 계단만 있었다. 어떤 곳은 준비되어 있었고 어떤 곳은 그렇지 않았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완벽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분명히 옳았다. 북촌 한옥마을. 사라는 그곳의 좁은 골목길을 걷고 또 걸었다. 지도 앱은 계속 길을 잃었고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골목이 비슷해 보였고 모든 한옥이 똑같아 보였다. Excuse me. 그녀는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손에 든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목적지를 가리켰다. 북촌문화센터. 아주머니는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거기. 따라와. 아주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라는 깜짝 놀랐다. 손을. 낯선 외국인의 손을. 하지만 아주머니는 개의치 않고 골목을 누볐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5분쯤 걸었을까. 아주머니는 한 건물 앞에 멈춰섰다. 여기. 사라는 고개를 들었다. 북촌문화센터. 정확히 그곳이었다. 그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생크 유소 머치.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손을 흔들며 떠났다. 그리고 사라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왜 저렇게까지? 아주머니는 자기 길을 가던 중이었을 것이다. 바쁜 일정이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는 멈췄고 돌아왔고 함께 걸었다. 단지 낯선 외국인이 길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저녁 사라는 서촌의 한 카페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길을 물었더니 한 대학생이 10분이나 함께 걸어줬다. 여기 길이 복잡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이틀 뒤 종로에서는 한 직장인이 그녀를 목적지까지 에스코트했다. 저도 그쪽 방향이에요. 같이 가요. 사라는 깨달았다. 이 나라 사람들은 지도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낯선 이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길을 가진 나라였다. 그 길은 지도 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했다. 하지만 모든 경험이 따뜻하지만은 않았다. 강남역 근처를 걷던 어느 날 저녁, 사라는 불편한 시선을 느꼈다. 두 명의 남성이 그녀를 따라오며 말을 걸었다. Where are you from? You are so beautiful.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호기심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따라왔다. 한 블록, 두 블록, 그리고 세 블록. 사라는 불안해졌다. 그녀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고 그들은 그제야 떠났다. 다음 날 명동의 한 쇼핑몰에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다. 한 남성이 그녀의 사진을 찍으려 했다. 저스트 원 포토, 플리즈. 사라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는 계속 따라왔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야. 호주에서도 유럽에서도 비슷한 일은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더 노골적으로 느껴졌다. 아마도 그녀가 외국인이기 때문일까. 또 다른 날 사라는 수원 화성을 방문했다. 아름다운 성곽과 역사적인 건축물.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발견했다. 어떤 구간에는 경사로가 없었다. 계단만 있었다. 만약 휠체어를 탄 사람이라면?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몇몇 곳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모든 곳은 아니었다. 사라는 이해했다.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는 것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 사이의 균형.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실망하지 않았다. 이 나라에도 아직 고쳐야 할 점이 있다. 하지만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중요한 건 한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연남동의 한 카페. 사라는 친구의 추천으로 그곳을 찾았다. 마늘빵 꼭 먹어봐. 한국식이야. 마늘빵. 사라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녀가 아는 마늘빵은 이탈리아식이었다. 바삭한 바게트에 마늘 버터를 바르고 구운 것. 짭짤하고 고소한 맛. 하지만 메뉴판의 사진은 달랐다. 부드러운 식빵 위에 크림이 발라져 있었고 그 위에 설탕 같은 게 뿌려져 있었다. This one, please. 마늘빵이 나왔다. 사라는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멈췄다. 뭐야 이거? 달았다. 아니 달콤했다. 하지만 동시에 짭짤했다. 마늘의 풍미와 크림의 부드러움, 그리고 설탕의 달콤함이 한꺼번에 입안을 채웠다.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중독적이었다. 사라는 한 조각을 더 먹었다. 그리고 또 한 조각.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철학이야. 단짠의 철학. 그녀는 떡볶이를 떠올렸다. 매운데 달콤한. 치킨을 떠올렸다. 짭짤한데 달콤한. 한국 음식은 모순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모순이 조화를 이뤘다. 이 나라 사람들은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아. 사라는 생각했다. 마늘빵 하나에도 한국의 실험 정신이 담겨 있었다. 전통과 현대의 결합, 동양과 서양의 융합,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그날 저녁 사라는 편의점에서 바나나 맛 우유를 샀다.
그리고 호스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허니버터칩을 샀다. 달콤하고 짭짤한, 이상하지만 맛있는 이 빵 하나에도 한국의 영혼이 담겨 있었다. 도전하고 실험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영혼. 2주가 지났다. 사라의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스카이라인, 한강의 다리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담으려 했다. 공항에 도착한 사라는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한 가지를 하고 싶었다. 밖으로 나갔다. 인천공항 밖.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그곳에서 사라는 멈춰섰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신선한 공기, 차가운 바람, 그리고 아무 냄새도 없었다. 담배 냄새가 안 나. 사라는 웃었다. 런던에서는 펍 앞을 지날 때마다 담배 연기를 마셔야 했다. 시드니에서는 거리 곳곳에서 흡연자들을 마주쳤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다. 공항 밖인데도 거리인데도 공기가 깨끗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Hi everyone. This is my last day in Korea. 그녀는 렌즈를 향해 미소 지었다. 이 나라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불편한 것도 있었고 고쳐야 할 것도 있었죠.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완벽하게 따뜻했어요. 사라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디어 코리어. 그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You made me believe in people again. 비행기는 이륙했다. 사라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봤다. 불빛들이 반짝였고 한강이 은빛으로 빛났다.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그리고 지난 2주간의 일기를 다시 읽었다. 무료 화장실, 따뜻한 사람들, 함께 걸어준 길, 마늘빵의 철학, 그리고 깨끗한 공기. 사라는 새 문서를 열었다. 그리고 제목을 적었다. Dear Korea, You made me believe in people again.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건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었다. 이건 사랑의 고백이었다. 한 나라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다. 사라는 타이핑을 시작했다. 한국은 내게 가르쳐줬다. 친절은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려는 불편함이 아니라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은 여전히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았다. 하지만 사라의 마음은 여전히 서울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따뜻한 나라로.